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소설 수연 그 누구도 아닌 너에게 한 부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배경부터 성격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두 사람, 정현수와 유하영의 아주 강렬한 관계 변화를 따라가 볼 텐데요. 보내주신 이 자료 통해서 두 인물의 복잡한 감정, 또 관계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특히 극적인 상황 설정하고 인물 간의 그 팽팽한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애증으로 바뀌어가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갈등부터 시작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서로에게 확 빠져드는 그 과정, 그 변화의 지점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물의 심리랑 관계 발전에 좀 초점을 맞춰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주인공 정현수 그리고 유하영. 정말 극과 극의 인물이죠? 네, 맞아요. 한울 홈쇼핑 대표인 현수는 결벽증에 엄청 오만한 인물이고요. 반면에 하영은 아주 씩씩하고 현실적인 배달업 종사자. 이들의 첫 만남부터가 정말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게 자료를 보면 현수가 짜장면을 주문하는데 배달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요. 정말 아찔한 사고로 현수 얼굴에 짜장면이 그냥 확 쏟아지거든요. 네.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둘 사이 악연의 시작을 딱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쵸. 단순한 해프닝은 아니었네요. 네, 단순 해프닝을 넘어서 사회적인 위치나 성격 차이에서 오는 그런 근본적인 충돌, 이걸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자료에 그 짜장면 번복된 현수 모습 묘사가 꽤 강렬해요. 네, 저도 그 장면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단순 사고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의 그 사회적, 성격적 충돌을 보여주는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수가 계약직인 하영을 해고하려고 들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고 또 다른 남자 앞에서 내 여자다 이런 소유욕까지 보이고 초기 관계는 상당히 일방적이고 좀 적대적인 느낌이에요. 하영이 다른 회사랑 계약하려는 것도 방해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현수의 변화예요. 그렇죠. 이 결벽증의 오만함이라는 자기만의 그 단단한 껍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영한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예측 불가능하고 당돌한 하영의 매력에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정말 상상도 못할 부르릉퀵 사무실 있잖아요. 거기 직접 찾아가고. 맞아요. 또 사람들이 막 북적이는 엘리베이터나 하영의 약간은 지저분할 수 있는 그 옥탑방 창고 같은 곳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걸 감수하게 돼요. 이 자료에서 좀 흥미로운 건 이게 단순 로맨스를 넘어서서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한 개인의 그 뿌리 깊은 방어기제, 예를 들면 결벽증 같은 거요. 이걸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또 재편성하는지 그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 엘리베이터 장면, 다른 사람하고 닿는 거 극도로 꺼리면서도 결국 하영한테 기대는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그녀의 그 옥탑방 창고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든 장면 같은 거요. 현수의 그 단단했던 방어벽이 확 허물어지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스스로 감염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요. 하영은 그의 통제와 결벽을 깨트리는 진짜 유일한 변수가 되는 거죠. 계단도 제대로 못 내려가던 사람이 하영이 손 잡아주니까 내려가고 이런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내면의 변화와 함께 둘의 관계는 아주 격렬한 방식으로 깊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에요. 자료 보면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이 굉장히 강렬하고 노골적으로 묘사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자극적인 장면을 넣은 게 아니고요. 현수가 자신의 그 결벽증이라는 엄청난 장벽을 넘어서는 과정?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감정이 정말 격렬하게 부딪히고 막 뒤엉키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서사적 장치인 거죠. 그렇군요. 서로의 몸을 탐하는 그런 묘사들이 감정적 교류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현수의 변화는 그냥 감정 변화가 아니라 거의 자기 파괴에 가까운 자기 포기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하영이 현수 위에서 날 길들여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초기에 그 가불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거나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진짜 싸우면서 정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극심한 갈등 속에서 서로를 향한 열정이나 애정이 동시에 막 깊어지는 아이러니가 펼쳐지죠. 네네. 자료 후반부 가서는 결국 서로한테 사랑한다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주변 인물들과의 그런 상호작용도 중요해지죠. 맞아요. 명호. 네, 하영의 친구이자 약간 보호자 같은 명호랑 현수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요. 네. 현수는 또 명호 앞에서 하영을 내 여자라고 딱 부르면서 소유욕을 드러내고 명호는 그런 현수를 경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현수 어머니 숙희인데 이게 놀랍게도 하영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요. 결혼까지 밀어붙이고. 맞아요.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렇죠. 이게 두 사람 관계가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확장되고 공인받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숙희가 현수의 그 과거 상처나 결벽증 배경을 설명해주면서 하영과의 관계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네. 심지어 결혼식 날짜를 일주일 뒤로 잡으라고 할 정도니까요. 와,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본 자료는요, 정말 극단적인 성격 차이, 또 사회적 지위의 격차, 그리고 그 깊은 결벽증이라는 엄청난 장벽들을 뛰어넘는 아주 강렬한 로맨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싸움과 열정, 애증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관계의 한 단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때로는 한 개인의 가장 깊은 신념이나 심지어는 좀 병리적으로 보이는 증상까지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극단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강렬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정도의 완전한 몰입과 변화가 과연 현실에서도 가능할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